지난주 뉴욕 증시는 S&P 500 지수가 올해 57번째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나스닥도 올해 36번째 사상 최고치를 터치한 바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전통산업 비중이 높은 다우 지수가 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미증시고요. 자, 연말 연초 랠리에 대한 기대감 아직까지 크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과열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그런 경계감은 없을까요? 사실은 과열 국면이긴 하죠, 지금. 네. 이따가도 언급이 되겠지만 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꾸 지지난주인가부터 에너지라는 워딩을 써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펀더멘털 분석을 하게 되면 뭐 경제 성장률부터 노동시장이든 소비의 패턴이든 또는 소비가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뭐 개인의 실질 소비라든가 뭐 재정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단 말이죠. 사실은 주가가 지금 밸류에이션상 고점인 것 빼고는 주가를 다시 하락 국면으로 가져가게 할 만한 어떤 매크로 변수라든가 펀더멘털 수치가 사실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틀려서 욕을 먹어도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몇 개의 그래프를 갖고 와서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리긴 할 텐데 뭐 주식시장 상승 에너지는 충분하다라는 생각, 아직은 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굳이 제가 조금 그 시기적으로 꼭 찍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적어도 내년 1월 20일 날 트럼프가 2기 입각을 하는 날이잖아요. 그때까지는 그래도 우상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반이민 정책이라든가 좀 레디컬한 정책들을 펴낼 때 그때 좀 변동성이 있다면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드는데 말씀 나온 김에 지난주에 제가 소개를 꼭 드리려고 하다가 사실 소개를 못 드렸거든요. 네. 주요국 주식시장의 의로의 자금 유입 누적의 추이를 모 언론사에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치를 제가 직접 다운받아서 그려갖고 왔는데 2020년부터 미국과 주요 지역 나머지 유럽, 일본 신흥국가를 토탈해서 그 지역 비미국이네요. 네, 미국 대 비미국의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추이를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큰 차별화를 보이고 있죠. 앵커님도 잘 아시겠지만 돈이라는 건 굉장히 현명한 자산이고 빠른 자산입니다. 전 세계 자금이 이렇게 미국으로 굉장히 많이 뭐라 그럴까요? 아주 뭐 스카이라케팅이라고 할까요? 계속해서 이렇게 쏟아져 들어가 있던 유입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뭔가 돈을 벌 기회, 수익을 낼 기회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이게 모든 걸 말해준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도 이제 우리가 연말 랠리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지난 1928년부터 2023년까지 각 월별 주식 S&P 500의 상승 평균율을 그려본 거거든요. 9월 달은 잘 아시겠지만 뭐 법인세 납부부터 로샤샤나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안 좋습니다. 10월, 11월, 12월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매달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계절적으로도 이 연말 랠리의 어떤 합당한 뭐 근거를 제시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다음 페이지도 한번 좀 몇 개 보시면 우리가 11월 뭐 작년 올해 초부터 계속 트럼프에 대한 또는 해리스가 될 거냐 누가 될 거냐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에 트럼프가 되니까 또 시장은 긁어부스럼하면서 이 정책 불확실성 트럼프의 어떤 그 아주 급진적인 레토릭 공격적인 어떤 수사 이런 걸 가지고 막 그 불안불안했다는 얘기죠. 저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난주에도 그런 언급 드렸네요. 스캇 베센트 임명하면서 시장을 환호했죠. 네. 시장 되게 보수적이고 균형감 있는 의견을 갖고 있고 제가 그렇게 전망을 머리가 무겁지만 전망을 한 대로 이분이 당선이 되기 위해서 아주 급진적으로 얘기하는 거와 실제 정책을 펴는 건 전혀 다를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2기는 특히나 아주 보수적이고 전략적인 어떤 정책 스타일을 보일 걸로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이번에 어제인가요? MBC에서 인터뷰하면서 대선 후보 기간에 제롬 파월 내가 잘라버릴 거야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단 말이죠.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FMC 의장, 페드의 의장은 의회에서 비준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른다고 해서 자를 수도 없는 걸 다 알면서 한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나 전혀 제롬 파월을 자를 생각 없고 뭐 독립성 인정해 줄 거야. 결국은 이렇게 안정화되면서 견제와 균형, 시장의 자정작용에 벗어나지 않는 행보를 보일 거란 얘기죠. 그러면 정치적 불확실성도 아주 우리가 예상 외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말씀드리고 뭐 약간 환기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11월 5일 트럼프 당선 이후에 S&P 500의 주요 업종의 상승률을 보시면 어제 좀 빠졌으니까 수치는 조금 변경됐을 겁니다. S&P 500이 한 6% 상승했는데 테크, 통신 서비스, 금융, 중소형주, 임의소비가 많게는 한 16% 이상 상승을 했고 7%. 한 달 정도 만에 지금 5%에서 한 10% 정도 이상의 상승을 했다는 얘기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방향은 당분간은 지속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뭐 트럼프 당선인이 제롬 파월 의장을 뭐 간접적으로 좀 괴롭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에너지는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랠리가 기술주 위주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M7 종목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애플과 엔비디아 하락하고 있고요.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중국 반도점과 관련된 그런 이슈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테슬라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지속적으로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기 행정부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계속해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도 보여지는데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그런 관심도 굉장히 크고요. 반면에 중국 당국의 반독점 문제로 하락하고 있는 엔비디아 주가 흐름은 어떻게 이어질지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네. 테슬라가 정말 저는 사실 테슬라에 대해서 과거에 그렇게 썩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 올해 않았었거든요. 상반기 모든 분석가들이 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폭발적으로 올라가는데 요 그래프는 이제 빼고 넘어갔습니다만 지금 아까 우리 초반에 가격 부담 뭐 고점 영역이다 뭐 그 정도 그래프고요. 사실은 저희는 종목에 투자를 하진 않고 ETF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종목에 대한 아주 세세한 스토리를 여러분께는 전달드리는 건 조금 외람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저희가 주로 보는 PER 밸류에이션, ROE 수익성 지표죠. 에비타 현금 창출 능력, 레버뉴 매출, 그로스 마진 수익률. 그다음에 최근 1년 주가 상승률 이렇게만 정리를 해갖고 왔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간단히 드린다면 당분간은 추세가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라는 분은 본인의 어떤 인생을 걸었지 않습니까? 트럼프에다가. 그럼 이 정도의 효과, 시장이든 뭐 효과는 좀 과한 수준이라고 보긴 하는데 그래도 과감한 베팅에 대한 결과니까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뭐 베네핏, 리워드라고 우리가 인정할 문제는 지금 400불이 넘느냐 마느냐 뭐 추세대로 이 강도로 간다면 넘을 것 같아요. 그럼 솔직히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근데 ROE가 지금 20% 수준이란 말이죠. 테슬라의 ROE라는 게 리턴 온 에쿼티라고 그래서 내가 자본금을 쏟아내서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 수익성 지표 중에 하나인데 ROE가 20%, 테슬라의 ROE가 20%고 엔비디아의 ROE가 반면에 13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수익성이 더 좋은 거네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이죠. 수익성 말씀 나오셨으니까 저 밑에 보면 그로스 마진이라고. 그로스 마진이라는 게 매출액에서 얼마나 돈을 남기느냐는 거잖아요. 엔비디아의 그로스 마진이 지금 75%예요. 1사분기 때 78%였다가 그게 좀 떨어져서 75.8% 정도 나옵니다. 반면에 테슬라의 그로스 마진 18%입니다. 이게 물론 절대적인 주가를 보시면 뭐 큰 차이가 있죠. 엔비디아 지금 한 135불, 그러니까 액면 분할하기 전으로 보면 1,300불 정도 이상이 되니까 테슬라도 뭐 액면 분할을 했으니까 비슷하게 본다 그러면 상승률이 좀 과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실제 이런 수치를 놓고 보자 그러면. 그리고 포스트 트럼프 일렉트라고 해서 트럼프 당선 이후에만 지금 6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좀 과한 수준 아닐까요? 그리고 이제 말씀 나온 김에 엔비디아가 지금 중국에서 반독점 뭐 조사 들어가겠다. 트럼프가 지금 중국을 계속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보편 관세부터 100%뭐 관세 얘기도 있고 60% 관세 얘기도 있고 실제로 그 관세가 실제로 이렇게 그만큼 실제 적용이 될까 하는 얘기도 또 다른 문제인 것처럼 그럼 중국이 넘버 2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그러면 트럼프가 이렇게 때렸을 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뭐 그럴 리는 없는 것이겠죠.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엔비디아 반독점 뭐 중국에서 낼 수 있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리액션 뭐 반응이 어떤 뭐 툴 정도 되지 않을까. 결국은 이제 입각한 이후에 또 밑에서 뭐 보복 정도. 뭐 보복의 툴 정도. 네. 뭐 그 정도가 지금 왔다 갔다 물론 이런 게 변동성이 어떤 재료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도 시장의 상승세를 꺾이기는 힘들 겁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오늘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자리는 아니지만 인공지능은 이제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봐요. 챗GPT가 처음 나오면서 인공지능 광풍이 분 게 지금 불과 2년 됐습니다. 2년 동안 인프라 투자, 데이터 센터, 뭐 하드웨어 투자도 아직 안 끝났거든요.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정말 본격적인 소프트웨어 게임으로 들어가는데 소프트웨어가 본격적으로 이 게임이 시작이 된다고 하면 모든 실생활에 다 적용되는 게 인공지능이란 말이죠. 그런 수혜를 여전히 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상승세는 조금 줄어들긴 하겠지만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방금 수치적으로만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국면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잘 마진을 남기고 있고 수익성도 굉장히 탄탄한 엔비디아입니다. 이번 기회를 한번 좀 살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국내 증시 이야기로 잠깐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치 리스크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환율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느새 환율이 1,500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1,500원은 이것도 과하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당초에 저희 회사는 지난 3년 동안 그 원달러 환율 밴드 뭐 정확히 찍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환율 밴드를 한 1,300원에서 1,350원 정도를 계속 보고 있다가 작년 올 중반 이후에 1,300원에서 한 1,350원에서 1,400원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근데 최근에 정치적 불확실성. 저는 뭐 국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을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학부에서 경제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좀 펀더멘털하게 보려고 해요. 뭐 이제는 다들 잘 아시는 얘기겠지만 정치가 전 경제, 사회 모든 곳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근데 이 정치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는 얘기는 정말 우려가 되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1,500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어요. 뭐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께 이제 시청자분들께 공포심을 막 불러일으키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거에 대응하자. 네, 대응을 하자는 거고요. 제가 오늘 좀 환기 차원에서 하나를 좀 부연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프 두 개 중에 왼쪽 그래프가 지금 미국의 경제 성장률과 한국의 경제 성장률 장기 추이를 쭉 제가 그려갖고 온 겁니다. 파란색이 미국의 경제 추이 연간 GDP 경제 성장률이고요. 회색이 한국의 연간 GDP 경제 성장률입니다. 좌측 바를 기준으로 한 게 한국의 경제 성장률인데 패턴을 한번 쭉 보시겠어요? 1960년, 70년, 1970년 꼭지 딱 고점 찍고 그 다음부터 지금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급기야 올 3분기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 3분기 때 3.3%, 2, 4분기 2.3%, 3, 4분기 때 1.5%로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1, 4분기 2.9, 2, 4분기 3.0, 3, 4분기 2.7 그리고 GDP 나오기 전 아틀란타 연방은행에서 발표하는 실시간 이번 4분기 GDP 성장 예상치가 3.3%를 찍고 있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전 세계 1위 경제대국, 기축통화국, 군사대국 1위의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성장률이 더 높습니다. 이러니까 주식이 상승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자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다른 어떤 불안 심리 이런 걸 다 빼더라도 해지 수요를 빼더라도 경제 성장률 자체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그 나라 통화 가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일까요? 이래서 환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지난 2년부터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정치 불확실성이 이 뭐 단기 어떤 불안 심리를 상당히 큰 이슈잖아요. 지금 제가 뭐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싶지도 않고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 국면이 언젠가는 지나는 가겠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때까지는 환율 상승세가 여기서 이렇게 쉽게 가라앉거나 하는 뭐 예측은 사실 못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